이용옥텔레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오늘 잠을 잊은 그대에게 60회는 대낮에 방송,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거센 파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등대지기 이용옥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공식적인 여름에 들어가면서 캐나다 밴쿠버의 날씨는 그야말로 천당 및 바로 밑 999당이라는 농담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당의 가격이 아닙니다. 예, 지붕 뚫고 하이킥 그런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조금 인상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도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제가 리스팅했던 폰무디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멀티플 오파입니다. 예.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오파는 아니었습니다. 잘 팔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드리는 물건들도 조금씩 이제 경쟁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오픈하우스를 가보면 찾는 바이어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속도로 시장이 열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7,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5일까지의 기준으로 본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주택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2,300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월말에 가면은 이게 한 3,000건 수준, 3,000건을 약간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에 3,411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4,900건 이상 새로 매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세로 지표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제 방송에서 하고 있는 새 매물 대비 판매율은 52% 수준입니다. 이 지표도 지난 4월 말 60%를 넘던 것이 지금 50% 초반으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60%가 넘을 경우는 셀러스 마켓, 그리고 40% 이하에는 바이어스 마켓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일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내일 아침에 생방송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으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발표되었던, 지난 5월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4.4%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오르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문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 밖에, 즉 높은 수준의 물가 지수가 발표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7월 10일에 있을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아마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100%, 그러니까 7월 12일 날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100% 전문가들 좀 설문조사를 보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고, 일부에서는 이제 0.5%, 저같이 이제 조금 강성론자들은 0.5%포인트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지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고,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자체에서 실시하는 비즈니스 서베이, 그러니까 사업 전망 설문조사에서 예상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7월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 그리고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0.5%포인트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한간에는 올 봄만 해도 일부 전문가 혹은 부동산 담당자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의해 조만간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으로 주택시장이 열기를 보였죠.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금리 인상은 필요해 보이고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는 멀고 금리 인상은 가깝다는 제목의 방송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방송도 지나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나왔던 방송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2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가 곧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과는 직결되지 않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캐나다 중앙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무엇입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업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은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러시아 전쟁 관련한 소식도 있었죠. 지금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주유소마다 리터당 $2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시장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분이 계신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정신승리에 따르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전망이라는 것이 맞으면 그만이고 틀려도 그뿐이라는 생각이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조심성 없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려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상을 발표해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많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환율은 캐나다 달러 환율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죠. 금리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여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환율 상승의 덕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여행도 못 가는 형편이 되면 참 곤란하지요. 곤란하고. 그리고 제 방송이 이제 음악 방송 없이 나가고 가급적이면 생방송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광고성입니다만 내일 저쪽 밴쿠버 웨스트 쪽에 알버니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아파트 잔여 물량이 좀 있는데요. 비쌉니다. 밴쿠버 웨스트 지역에서 싼 아파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 내 몸 하나 누일 만한 그런 공간의 아파트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직도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집 사는 것을 조금 미루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상황인 경우가 있겠죠. 계속해서 모기지를 끌어안고 고금리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지옥 같은 생활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 올 하반기에 이제 만기가 그러니까 완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모기지를 얻어서 고금리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시장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시장을 보면 렌트를 놓고 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뭐 파산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면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것을 미연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캐나다 밴쿠버를 살기 좋은 곳으로 홍보하고 유학 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집값이나 직업 만족도 그리고 비즈니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결코 밴쿠버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 분들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씨에는 하와이로 가든 LA로 가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캐나다 밴쿠버 꼭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5위 아닙니다. 생지옥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 점들 유의하시고요. 혹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타주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집값 수준도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베드룸 아파트 가격이 저쪽 서부나 중부에 가면 대저택값입니다. 물론 날씨는 뭐 견딜만한 날씨여야 하는데 영하 40도를 겨울 날씨가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견딜만 하다면 캐나다 단순히 집값만 비교하면 캐나다 밴쿠버는 결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여유가 있고 그런 경우에도 한번 좀 뒤돌아봐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럼 밴쿠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유 있으신 분만 오십시오. 여유 있는 분들만 사시고 여유 있는 분들만 투자하십시오. 거의 뭐 똥장 건지고 남 따라 친구 따라 자기가 친구도 아니죠. 남 따라 가서 등 따라 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 직장이 언제까지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비즈니스가 언제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캐시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only 캐시, 믿을 만한 것은 현금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야외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